안녕하세요, 모아쌤입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 미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저의 특징대로 흥미 위주의 문어발식 취미를 경영하며 피아노도 조금, 바이올린도 조금, 그림도 조금, 영어도 조금씩 하는, 좋게 말하면 다방면에 관심이 있고 조금씩 하는, 나쁘게 말하면 하나를 진득하게 깊이 있게는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다행히 공부도 적당히 상위권 정도로는 했는데 또 대단한 탑 클래스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확고한 목표 없이 공부한 저는 수능을 보고 그저 그런 점수를 받고 도대체 이 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면 아깝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목표 대학교에 원서를 넣거나 점수가 미달이라면 재수를 고민했을 테지만 저는 목표가 없었고 재수는 절대 싫었고 남은 것은 이제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곳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아니랬죠. 아무튼 그저 그런 성적선에는 교대들이 있었고 저는 지방교대 중 한 곳에 입학하게 됩니다. 교육대학교에 입학하면 과 나누기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초등교육을 전공으로 입학하지만 교사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입학 후에 심화 과정을 기준으로 과를 나누는 건데요. 저는 그 중에 관심도 있고 악기 연주 기능도 있으니까 음악과를 지원하면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졸업 후에 좋은 교사가 되려면 지금 당장 부족한 나의 미술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미술교육과를 일지망으로 지원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술에는 흥미와 관심만 있지 실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인문계 고등학생의 삶에서 미술 실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될지는 여러분 쉽게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술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미술교육과를 지망했는데 제가 엄청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미술교육과는 미술보다는 미술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건데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게다가 1학년 때 땡땡 미술 실기가 붙은 과목도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수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과 미술교육에 흥미를 잃고 과 선택을 거의 후회할 뻔했으나 좋은 동기들과 즐거운 학부 시절을 보내며 그럭저럭 졸업했고 또 어떻게 그럭저럭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서울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내기인 저에게 동료 선생님들은 관심의 표현으로 무슨 과를 나왔는지 물어보셨고 제가 미술교육과라고 대답하자 의뢰 그럼 그림을 잘 그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100% 진심은 아니고 가볍게 대꾸하시는 말씀들이셨겠지만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제 알량한 자존심은 미술 못하는 미술과 출신인 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령 후 반년 뒤 홍대의 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미술학원에 등록하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 2-3시간씩 그림을 배우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는 선긋기, 명도 10단계, 기본 도형으로 기초를 쌓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기 다지기가 끝난 뒤 그림다운 그림을 그릴 것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 다 커서 원해서 배우니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거겠죠. 그 후로 식물부터 시작해 동물, 사람 순으로 소묘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에 연필이 연습을 위한 단순한 도구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연필은 사랑입니다. 길고 뾰족하게 깎아서 가만히 앉아 사각거릴 때 또 점점 톤이 쌓여가고 그림이 살아날 때 그 흑백 속에 담긴 다채로운 감정들을 상상할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뭔가 배울 때는 어려서 배워야 좋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미술은 어른이 되어 배워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야인데요. 한 작품 한 작품 진행할수록 그 실력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팔과 손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고 차분히 관찰할 수 있는 어른이었기 때문이었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 이론도 더 쉽게 이해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신나게 그림을 그리던 때쯤 저와 굉장히 잘 맞았던 당시의 학원 미술 선생님께서 해당 학원을 그만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선생님의 스타일로는 이전만큼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잠시 연필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난 것들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뒤 문득 다시 그림의 즐거움이 떠오른 저는 이전 선생님을 수소문해 마침 새로 차리신 화방에서 이번엔 색연필을 배워보기 시작합니다. 색연필은 연필과 비슷하지만 색을 더할 수 있어 좀 더 어렵고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슬슬 이번엔 물감에도 발을 들여볼까 하던 순간 아쉽게도 화방 선생님께서 이번엔 건강상의 이유로 수업이 어려워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을 찾아보며 멋진 작품들을 그렸던 작가들의 수업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근처에 수업이 있으면 찾아가서 한두 달씩 수강했습니다. 경험은 넓어지는데 이번엔 누군가의 화풍을 따라 그리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잠시 미술 활동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불안할 때 떠오르던 작품 활동 중의 몰입감,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장 평화로울 때 떠오르는 작품 활동의 쾌감 등이 다시 나를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제가 몇 달에 한 번이든 몇 년에 한 번을 찾든 미술은 항상 거기서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혹시 다 커서 너무 늦게 취미 미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걱정이 되시나요? 저는 미술을 취미로 갖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먼저 미술은 커서 배우는 것이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한 면이 많은 분야입니다. 집중력, 관찰력, 자기 조절 능력은 아동보다 성인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재료 살 돈도 있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배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띄엄띄엄 배워도 미술은 실력이 꾸준히 향상됩니다. 저는 말을 엄청 길게 했지만 다들 몇 달에서 몇 주씩, 그것도 주 1회를 기준으로 배운 내용들이라 아마 날수를 합하면 몇 달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늘었습니다. 늘어 보이지 않았나요? 몇 년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다시 늘었습니다. 참 기특한 녀석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미술은 평생 취미가 가능합니다. 제가 팔로우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소개할게요. 한 할머니께서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신 후에 취미로 피드를 올리시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대단한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고 또 엄청난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림판이나 엑셀로 엄청난 작품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미술은 단순히 그릴 때만 취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도 더 즐겁고 나아가 온갖 자연물과 인공물도 나에게 더 아름답게 다가오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나뭇잎에서 어떤 아름다움이 보이세요? 저는 수많은 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예쁨이 보여요. 아마 미술적인 시각이 아니었다면 그냥 연두색 한 가지 색으로 이뤄진 잎으로 아름다움이란 건 인식도 못하고 넘어갔겠죠? 저는 비 맞는 걸 싫어하는데 비가 젖은 풍경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톤이 한층 더 깊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 방법, 저는 그 방법 중 하나로 미술을 취미로 시작하시길 권해드려요.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아름다운 눈으로 익숙한 풍경을 같이 바라보는 그날까지 모아쌤과 함께해요. 화이팅! 오늘도 긴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